네, 안녕하세요. 이제는 클라이막스를 조금 절반 정도 왔거든요. 12조가 많이 왔습니다. 경비업법이 5강 만에 이 정도로 온 거 많이 온 거고요.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없다? 있다.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조 경비지도사의 선임입니다. 우리 집단민원 현장 경비지도사 업무 배웠었죠? 복장의 명부관. 복장의 명부관. 요거는 이 집단민원 현장에 있는 경비지도사의 직무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나온다. 예, 그 기억하시기 바라고. 여기 경비지도사의 선임이라고 경비업법 법에 나와 있는 건요. 한번 읽어볼까요? 1항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당연한 거겠죠. 선임할 수 있다 아닙니다. 선임 의무가 있어요. 선임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한다. 경비원의 지감교, 지감교 외웠었죠. 개수실기, 계획의 수립, 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경비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 점검 및 감독,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 방법에 대한 지도, 집단민원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 감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아래의 법조문은 이제 올해 도입된 거기 때문에 8월 14일 이후에 시행이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경찰청한테 신고해라. 요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신고 관련된 거 어지간하면은 경비업 허가와 관련된 신고 배웠었죠. 뭐가 있었을까요? 폐우칠, 명대임, 사출관, 신입회, 특계종, 대통령령, 특수업무 개시 종료한 때에 그리고 또 대통령령 이거는 우리 정관의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정관의 목적 하니까 정관의 내용 바뀐 때도 있지 않나? 네. 갱신허가 신고할 때 경비업의 허가를 갱신할 때 그때 내가 정관에 변동된 사항이 있다. 그럴 때는 정관의 내용을 낸다. 야, 맨날 반복하는 거야?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요게 제일 효율적이었고 요거를 순화해서 하면은 영상은 짧아져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대신 자주 봐야 되고요. 저는 이번에 올해 트렌드는 한 번에 영상 길이를 늘리고 한 번에 많이 복습시켜서 머리에 여러분들의 머리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12조의 2항 같은 경우, 12조의 2조 같은 경우는 아직 여기 보시면요, 이 어떻게 신고하는지 안 나와 있거든요. 여기 아마 8월쯤에 입법이 될 것 같은데 그때 내용이 바뀐다는 거. 하지만 이러한 법이 있구나.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고해야 하는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참 좋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죠.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때다.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때다. 채용이 아니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때. 채용은 언제든지 할 수 있겠죠. 내가 이제 이 경비원에 대한 경비조사를 선임하는 거랑 다릅니다. 이거는 경비원을 교육할 때만 선임을 하니까. 예. 자, 그리고 이거 두문으로 하면요, 저는 이거 지감교 개수실기 이렇게 하고요. 요거를 장난삼아 말 섞은 적은 없던 것 같은데 지감교 개수실기 쓰고요. 순회 점검, 또 연락 방법, 집단민원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 감독 이런 거는 병원 기간, 인근 병원의 연락 방법 이런 식으로 말장난 나오니까 조심하시고요. 여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라 하면요, 우리 3장 기억나시나요? 기계경비법. 네, 거기서 마찬가지로 기계경비 지도사의 직무입니다. 기계경비 지도사의 직무. 기계경비 지도사니까 기계 관련된 거 알겠죠? 오경보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기계를 관리하는 거 이런 것도 기계경비 지도사의 직무로 들어가 있더라. 근데 그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더라. 우리 다른 서류 관련된 거 법조문 나오면 일단 어떻게 해라? 행안부령으로 쓰기로 했잖아요. 막 쓰는 거니까 얼마나 내용이 많겠어요, 그쵸? 자, 그런데 대통령령인 게 예외가 있더라. 뭐더라? 기계경비업 관련된 서류, 명배배, 죄송합니다. 명속이 명배배에 대해서 수연조치, 오발조치, 1년 보관. 요게 기계경비업자가 관리하는 서류입니다. 기계경비업자가. 요게 대통령령이더라.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비지도사를 선임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선임 기준을 말합니다. 선임 기준. 200인마다 한 명이고요. 200인 넘어가면 100명 초과하는 단위마다 100명 단위마다 한 명 더 추가되는 거 밑에 내려가면 배울 거예요. 그거 하나 있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보시면요. 법조문. 법조문에는 이렇게 개수실기, 순회 점검 감독, 소방 연락 방법 이런 게 법조문에 있고요. 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지도사의 직무는 기경비 지도사 직무를 말하더라.
요거 말고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지도사의 직무가 있거든요. 그거는 집단 민원 현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려가서 여기 보시면 시행령에 나와 있네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랑 이제 운용 감독, 관리 감독 이런 게 나와 있다고 하네요. 기계 경비 지도사의 경우에 하나다. 일반 경비 지도사가 아니더라 하고요. 위에 보시면요, 이 법에 있는 거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지감교 개수실기 순회 점검 및 감독 요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월 1회 합니다. 월 1회. 월 1회. 그래서 교육 시간 같은 경우도 월 2시간, 월 3시간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연락 방법 요거는 이제 별도로 월 1회란 말이 없더라. 월 1회란 말이 없더라. 이 두 개, 3545. 요거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호 2호만 월 1회더라. 또 제가 교육 실시대장은 2년간 보존이라 했고요. 기계경비지도사 죄송합니다. 기계경비업자의 서류 같은 경우는요. 아까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수연조치, 오발조치, 1년 보관. 요거 같은 경우는요. 이제 1년이라 했고요. 그때 교육할 때 제가 이제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은 2년간 보관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직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요건요. 이제 밑에 또 내려가면 나오니까 바로 보도록 할게요. 경비업자는 별표 기준에 따라서 경비지도사를 선임 배치하여야 한다. 경비업자는 경비지도사의 결혼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뭐 허가가 취소되었다든지 경비업 취소가 되었다든지 경비지도사가 이제는 보수교육 안 받아서 취소된다든지 정지된다든지 그 사유가 많아지겠죠. 그 직무 수행할 수 없을 때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 15일이란 말이 등장하는 게 또 청원경찰법에서 청원경찰을 임용하고 이제 청원경찰 임용했으니까 임용 승인 받았으니까 징계사항 같은 거를 만들어서 15일 이내 말해줘야 합니다. 청원경찰 TO를 따왔다. 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러면 징계사항 만들어서 보내줘야 합니다. 경비지도사의 선임 배치 기준입니다.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경찰청 소속입니다. 경찰서 아니라 시도경찰청이고요. 이 하나의 구역만 해당이 됩니다. 내가 부산에 150명을 배치할 거야. 그러면은 부산에 해묵만 있으면 되고요. 내가 부산에 100명, 서울에 50명 할 거야. 이러면은 시가 다르기 때문에 2명이 필요하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고, 경비원 200명까지는 지도사 1명,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 단위로 경비지도사를 1명씩 추가로 선임 배치해야 한다. 1호에 따라서 이제 경비지도사가 선임 배치된 시도경찰청의 관할 구역과 경계를 맡다 인접한 시도경찰청의 관할 구역에 배치된 경비원이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이하입니다. 이하. 지도사 선임을 따로 하지 않고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제주특별자치경찰청, 제주도와 전라남도는 경계를 맡다 인접한 것으로 본다. 옛날에는 서울시와 인천시였는데 지금은 예외적으로 이렇게 제주도랑 전라도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전라남도라고. 요거 전라도라고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또 전라북도라든지.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 경비지도사 한 명이 지도, 감독, 교육할 수 있는 경비원의 총수는 2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요거 잘 맞았습니다. 요거. 제가 예전 영상에서는 이거 법조문에 없는데 이 30인 기준 자체가 200명 초과라고 있는 게 아니다. 요랬는데 이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말할 때 아니다. 30 이하인 이하까지 괜찮으니까 내가 만약에 서울에 199명 있고 인천에 29명 있으면은 경비지도사 한 명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라고요. 그게 두 개 더해서 200명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아시고요.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 특수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자는 일반 지도사를 배치하고, 만약에 이거를 시설경비업무 하나 100명 있고요. 호송경비업무 하나가 150명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각각은 200명이 안 되지만 얘는 100명, 얘는 150명이니까 더하면 250명이죠. 그럼 합산한 인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명이 필요하다.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한 일반 경비지도사를 선임 배치해야 한다. 기계경비하는 경비업자는 기계경비지도사를 선임 배치해야 한다. 요거 이제 계산법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백날 말해봤자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응용을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꿀팁 뭐가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건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자, 199명이다.
엄지손가락 하나 접으세요. 예. 200명이다. 그래도 엄지손가락 하나 접으세요. 201명이다. 201명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검지손가락까지. 두 번째 손가락까지 접으시고요. 301명이다. 그러면은 세 번째 손가락. 300명이다. 두 번째 손가락까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겠어요? 200명 넘는 101 단위마다 300일에는 손가락 3개가 되겠죠. 400일에는 손가락 4개가 됩니다. 300일까지는 2개고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문제 푸시면서 다 외울 수 있을 거고요. 한번 예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경비업자가 서울시에 301명의 시설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최소 선임 배치해야 하는 일반 경비 지도사의 수는 4명이다. 제가 301 되면은 어떻다 그랬죠? 3명이라 그러죠. 3명. 299까지가 2명이니까 300명까지가 2명이니까 300명까지. 자,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요 많이 속은 문제가 요 지문 보는 연습하시다 보니까 객관식 문제 지문 자체를 안 봐요. 그러니까 요런 게 있어요. 이게 기계경비업이랑 시설경비업이랑 특수경비업 3개 섞어놓고 이제 다음 중 경비업자가 배치하여야 하는 일반 경비지도사의 수는 이렇게 나왔으면은 기계경비원을 고려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기계경비원도 포함을 해서 계산하신 분들이 있어서 점수 하나를 날린 게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지도사와 기계 지도사의 차이를 명확히 아시는 게 참 좋습니다. 경비원의 교육 등 13조입니다. 경비업자는 경비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제가 이거 밑 들어가는 거 아니면 법조문에 신임교육, 직무교육 두 개 다 동시에 나와 있으면은 대통령령이 나오니까 참고하셔라 라고 했죠.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다만 이제 또 제외할 수 있다. 요건 왜 재량일까요? 이건 서류를 내면은 면제되는 거기 때문에 제외할 수 있다면 제외할 수 있다.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격을 갖춘 일반 경비원을 신임교육에서 제외할 수 있다. 아무리 자격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새로 뽑은 신입사원이 군인 출신이래요. 직업군인 출신이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야, 너 사회생활은 안 해봤으니까 경비원 신임교육은 받아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외할 수 있다.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미리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 특수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 여기도 신임교육, 직무교육 동시에 나와 있네요. 이것도 대통령령이더라.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원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아니 된다. 요건 또 반대로 미리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없고요. 또 특수경비 신임교육 제외 대상도 안 되겠죠. 요거는 군 간부라도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사망에 의한 특수경비원의 교육 시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자, 우리 교육기관 나오는 거 거진 대통령령이었죠? 그러다가 세부 기준 나오는 거 그것만 행안부령이다 이렇게 했었죠. 아까 위에 올해 새롭게 도입된 2024년 2월 도입된 이제 신임 교육기관, 경비지도사 교육기관과 경비원 교육기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문들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 기준 절차 이런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교육기관에 입회한다고 하네요. 이것도 대통령령이더라. 이런 법조문 기억하는 거 꼭 헷갈리지 않기. 13조의 요거는 이제 또 올해 추가된 내용입니다. 특수경비원이나 경비원 신임교육기관이겠죠.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지정 기준 및 절차 대통령령. 마찬가지네. 대통령령. 또 세부 기준 절차는 행안부령. 경비지도사와 마찬가지로 허위 부정 시는 취소고 나머지는 또 시정명령이 있고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겠구나. 요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취소하거나 영업의 일부 전부를 정지할 수 있다. 범위는 1년 내다. 1년 내에. 네, 한번 쭉 보시고요. 여기 이제 대통령령으로 바로 가보도록 해야겠죠. 여기 보시면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나오죠. 이 경비지도사는 그 교육 받는 자의 부담이고 경비원은 경비업자의 부담, 청원경찰은 청원주의 부담. 요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누가 돈을 물리느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시행령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업자는 일반 경비원을 채용한 경우에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지도사 교육을 받는 자의 부담, 청원 경찰은 청원주의 부담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경비업화에 한번 별을 좀 쳐볼까요? 요거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에는 없습니다.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에만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 기관도 있고요. 요거 마찬가지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고시 기관 단체 똑같죠. 경비지도사 교육 단체랑 기관이랑 그런 거 기억을 하시고요. 경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 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 경비원을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외할 수 있다. 이 보시면요. 특경 교육 받은 사람도 1경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만약에 특수경비원이 특수경비 신임교육을 받았다든지 또는 채용 전 3년 이내에 특수경비원으로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은 그 사람만 예외적으로 면제가 되고요. 외에는 다 면제가 안 됩니다. 3년 지나면 안 돼요. 요거 3년의 포인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3년의 포인트. 자, 한번 계속 가볼게요. 1경, 특경으로 신임교육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신임교육 면제 대상이다. 경찰 공무원 경력한 사람도 있고요. 대경법에 따른 경호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있고요.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경비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채용 당시에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경비업자는 소속 일반 경비원에게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에 따라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는 이제 교육 관련이니까 행안부령이다. 원래 원칙이 제가 교육 관련된 거 나오면 행안부령이다 이렇게 외우기로 했죠. 법 1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랑 18조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예, 요거 말하는 거겠죠. 요거는 뭐 포인트가 아니고요. 여기 또 보시면 또 행안부령 나오죠. 행안부령 또 교육 관련된 거, 교육 과목 별표가 있는 거니까 이것도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 딱 봐도 좀 뭔가 표를 볼 것 같지 않나요? 별표. 그러니까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아시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일반 경비지도사 1차 면제 대상자들이 있었죠. 그건 일단 7년 기준이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또 교정직 공무원이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등장하지 않더라. 또 거기는 전투병과랑 군사경찰만 되는데 여기는 부사관 이상이기만 하면 다 된다. 그 차이를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경찰 공무원으로 6년 이상 근무했으면은 일반 경비지도사 신임 교육 1차 면제 대상은 안 될지언정 여기 보시면은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신임교육 면제가 됩니다.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여기 보시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 중에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이렇게 있구나 하는데 요 기준에는요 이제 특경 강사 기준도 있을 거고요. 또 시설의 기준 653230 소집 이렇게 하거든요. 653230 소집 이제 그 강의장의 크기랑 또 소총 사로 개수 이런 게 나오는 두 문이 있습니다. 밑에 가면 나오니까 653230 소집 653230 소집 이렇게 외우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경비업회가 없더라. 이거 기억하시고 시행규칙 아까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했을 때 신임교육 및 과목 시간은 별표 이와 같다. 이거는 경범, 시효신기, 사채직장 이렇게 했었고요. 경찰청장은 연도별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경비지도사 시험이랑 똑같네요. 또 연도별 계획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기간을 감독한다.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기관 또는 단체장은 과정을 마친 사람한테 신임교육 이수증 교부대장에 기록을 해야 하며 신임교육 이수자 현황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법이 이게 2021년도에 도입됐거든요. 19년이네요. 19년도에 도입이 돼서 나왔는데 이게 도입된 이유가 있습니다. 도입된 이유가 그 예전에는 이제 경비 이수 현황을 그 경비협회에 직접 가서 가져왔어야 했어요. 발급해주세요, 아니면 복사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비원들이 힘들었죠. 왜냐하면은 이제 경비원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으신 분들은 수도권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멀고 힘드니까 이제는 경찰청장에게 줄 테니까 너희 가까운 경찰서 가서 발급받아라. 이런 취지로 바뀌었다.
아시고요. 또 경비업자는 신임 교육을 받았다 하면은 경비업 명부에 사실을 기재한다. 헷갈리게 나오려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제 경비 지도사는 신임 교육 받은 때 명부에 기록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경비 지도사는 이런 명부가 아니라 교육 받을 때 명부나 배치되었을 때 자기 지도 밑에 왔을 때 그럴 때만 명부에 들어갑니다. 신임 교육 명부에는 큰 변동사항이 없다. 관여가 없다. 그렇게 하시고요. 시도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신임 교육을 받은 사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임 교육 이수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직무교육 시간 요거 2시간 말했었고요. 직무교육의 과목은 이론, 실무, 직업윤리다. 이실직이죠. 너 이실직고 해. 이실직이다. 이실직고 해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위에 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15조는 쉬울 거예요. 쭉쭉 넘어가시고요. 16조는 3시간이다. 3시간. 아, 그리고 특이한 게 요 교육할 때 특수경비는 국가 중요시설을 지키기 때문에 일반 경비원과 달리 이제 경찰 공무원이 와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관할 경찰 관서장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관할 경찰 관서장. 이 사람은 이제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책임자인데 보통 항공 경비대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관할 경찰서장입니다. 공항 경찰대장과 관할 경찰서장, 공항 경찰대장과 관할 경찰서장은 등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경비 대상 시설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서 직무 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영에 따른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 근무의 과목은 이실직, 이론, 실무, 직업윤리 등으로 한다. 14조 특수경비원의 신규교육 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에 맞는 시설 갖추고 경찰청장한테 지정을 요청해야 하고 경찰청장은 이거 잠깐만요. 경찰청장이라는 거 유의하세요. 시도 이게 저희가 배치허가나 영업허가 같은 경우는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별로 하다 보니까 이것도 관할이 있지 않을까? 기관별로 다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경찰청장이다. 경찰청장에게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교육을 개설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요청한 때에는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를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신임교육의 과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 관서장에게 경찰관서 시설물의 이용이나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요거랑 연관해서 외우면 쉽겠죠? 16조 2항이랑 연관해서 외우면은 특수경비원 교육하려면은 파견이 와야 되니까 이렇게 아시면 좋겠고요. 일반 경비원은 이 파견이나 요청 없습니다. 뭐 실무적으로는 요청할 수 있겠지만 법에는 안 나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경찰청장한테 시설 기준을 허가받아야 된다. 마찬가지로. 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헷갈릴 필요도 없겠네요. 이게 이제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법조문이 시설 교육기관에 관한 법조문이 도입되어서 거기 주체가 다 경찰청장이기 때문에 요것도 마찬가지더라. 이렇게 알면 좋겠죠. 필요한 경우에 요거만 좀 헷갈리지 마세요. 요거 신임 교육 과정이나 또 직무 교육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경우에 경찰 공무원 파견 요청할 수 있는데 그게 관할 경찰 관서장이다. 관할 경찰 관서장, 경찰청장 아니다. 여기까지만 아시면은 끝났나요? 네, 끝났네요. 요거 하고요. 653230 소집이라고 해서 시설 기준 나오는 건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밑에 담은 줄 알았는데 따로 별표만 모아둔 부분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653230 소집만 있구나. 653230 소집. 이게 제 기억으로는 165제곱미터, 132제곱미터, 330제곱미터, 소총사로 10 해가지고 그 기간 사이즈 크기거든요. 교육기간. 이제 시설 경비가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인지 또는 관제시설 갖춘 시설인지 이런 걸 확인하는 건데 그런 게 있다더라. 653230 소식 그것만 기억하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다음에 얘기 드릴 때는 또 더 쉽게 와닿으리라 믿고 다음에는 클라이막스 중에 또 하나 큰 벽이 도착했네요. 이제 직무와 무기 사용입니다. 이게 좀 양이 많아요. 이게 엄청 양이 많고 요거 지나면은 거의 끝났다고 봐도 돼요. 요거 지나면은 좀 법조문들이 행정처분이랑 벌칙 파트 빼고는 어려운 게 없거든요. 여기까지만 지나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직무랑 무기 사용까지만 가면은 꼬아서 낼 것도 없고 나머지는 복장이나 처음 보면은 헷갈릴 수 있지만 보자마자 바로 얘는 꼬아낼 수 있는 부분이 얼마 없겠다.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안 헷갈릴 겁니다. 이거는 해서 다음 시간에는 직무 끝나고 시간이 남는다면은 복장, 출동 차량까지 갈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